안녕하세요. 이세훈입니다. 자, 레미로 포스트모템으로 풀어보는 게임 개발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안 좋아서 저도 집에서 지금 이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양해 좀 해주시고 최대한대로 노력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해외 이민을 간 케이스라서 이제 해외에서 좀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한국에 온 지는 한 8년 됐나? 한 9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스튜디오 레어라는 회사에서 테크니컬 아트 리드를 하기도 했었고 이제 한국에 와서는 이제 중소기업도 다녔었고 지금은 이제 픽셀로라고 하는 회사를 세워서 이제 게임을 만들고 있는 게임 개발자입니다. 회사를 다닐 때도 저는 한 이런 종류의 게임을 만들었었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부분 이제 엑스박스 콘솔 게임을 많이 만들었었고 모션 센서를 이용, 키넥트를 이용한 게임 같은 것도 만든 기억이 나네요. 제가 이제 회사를 차려서 이제 만든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에 서브터레인이라고 하는 게임을 만들어 출시를 했었고, 이 게임은 이제 PC랑 콘솔 플랫폼으로 이제 출시가 됐었고요. 이제 2D 톱다운식의 게임인데, 오늘 세션에서 이제 제가 이제 기반을 두고 싶은 게임은 레미로라고 하는 게임인데, 이거는 이제 2019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2019년에 니칼리스가 퍼블리싱을 하고 픽셀로와 레미몰이라고 하는 회사가 공동 개발을 해서 만든 게임이고요. 이 게임은 레미로라고 하는 거는 아니메 스타일의 게임인데 액션 게임이고 이제 로그라이크 같은 어떤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게임으로서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은 이 세계로 떨어진 소녀 레미라는 소녀가 마법책인 로어와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을 그린 그런 게임입니다. 네. 이 게임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 네. 때는 이제 2016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예, 이제 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가 돼서 이제 세션을 하게 됐는데 때는 2016년에 겨울 때쯤 됐었죠. 예.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집에 불을 잘 못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가 이제 서브터레인을 마치고 나서 이제 콘솔 포팅을 이제 마무리를 작업을 하는 와중에 이제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다른 여러분들도 개발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항상 느끼는 거는 뭐냐면 어려운 개발 환경 아니겠습니까? 네, 녹록지 않죠. 네. 일단 서브터렌 전 출시를 하고 나서 이제 혼자 남게 됐죠. 네, 이제 저희 팀이 있었지만 팀을 이제 더 이상 유지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제 혼자 남게 되고 혼자서 이제 외롭게 콘솔을 포팅하는 작업을 하게 됐었죠. 그런 환경에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개발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이제 3대 부족이라고 하는 걸 저는 말을 하는데 이걸 딱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하는 게 뭐가 있냐? 인력이 일단 부족하죠. 이제 혼자 하니까 당연히 인력은 부족한 거는 항상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자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항상 돈은 모자라죠. 돈이 충족하게 많이 남아돌아서 개발하는 분들은 이렇게 많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 부족한 게 뭐냐면 이제 멘탈 부족인데 이건 이제 앞에 두 개의 이런 이제 인력 부족과 자금 부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새로 시작을 하려면 그거를 타개할 만한 정신력이 좀 강하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많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기억이 나네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저는 이제 돌파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돌파구가 이게 필요한 시점에 이제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ID at 엑스박스 이벤트를 한국에서 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많은 개발자분들이 오셔서 같이 만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제 옆자리에 계셨던 분이 누구였냐면은 레미모리의 이제 전동진 님이라는 어떤 이렇게 생긴 분이신데, 네. 레미모리의 전동진 대표님이 옆에 계셨어요. 네. 이제 미리, 저보다는 이제 먼저 약간 엑스박스 게임을 포팅을 해본 경험이 있으셔서, 제가 이제 엑스박스 게임을, 서브터레인을 포팅을 하면서, 예, 동진님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를 이제 알게 되고 하는 식으로 이제 교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교류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게임을, 우리가 만드는 게임은, 글로벌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게임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 뭐 스팀이라든가 콘솔이라든가 뭐 어떤 이런 플랫폼은 특히 그렇고, 뭐 모바일 게임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요즘 저희가 만드는 게임은 어쨌든 다 글로벌하게 저희가 경쟁을 해야 되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개발력이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예, 글로벌하지 않다. 좀, 나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예, E3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인디 게임 스튜디오라고 해서 저희는 정말 작은 스튜디오다라고 하면서 이제 발표를 하는 어떤 그런 팀들을 보면은 뭐 23명, 22명 뭐 이 정도 규모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당연히 뭐 혼자서 개발을 하는 게 이제 뭐 나쁘다 뭐를 떠나서 굉장히 이제 뭐 어떤 그런 경쟁력에서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런 의식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저희 개발자로서는 개개인의 어떤 기술력 이전에 절대적인 자금과 인력의 부족에 있다고 하는 거를 많이 서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뭔가 서로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힘을 합쳐서 그럼 좀 더 뭔가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와중에 얘기는 뭐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제가 느꼈던 거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얘기만 하고 뭔가 일을 저질리지 않으면, 네, 뭔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사무실을 한 개 그냥 확 얻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동진님을 빼도 박도 못하게 제가 엮은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한 위험 부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을 알고 절벽에 쓴 느낌으로 뭐 사무실도 없고, 본격적으로 좀 저희가 해보자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밀어붙였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뭐 그 당시에는 뭐 절박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저희에게 필요했던 거, 동진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필요했던 거는 뭔가 조그만 푸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저희가 이런 인력이나 자금 부족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리스크를 안고도 타개를 할 만한, 저희를 좀 앞으로 좀 내밀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한 개의 사무실을 얻어버려서 어떤 환경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푸시를 한 것이 뭐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게 아니었나, 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이제 조그만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서, 예, 둘이서 이제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도대체 우리가 이제 모여서 만들고 싶은 게임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은, 이제 동진님의 의견에서는 동진님은 이제 3D를 하고 싶으셨고, 네, 아니메 스타일의 게임을 만들고 싶어 하셨고, 더 액션 게임을 만들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이제 의견을 주고받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뭐 저는 딱히 어떤 스타일의 게임을 만드느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가진 초점에서는 서로 잘하는 점을 좀 살려보자. 우리가 그나마 2명이서 모였는데 뭐 3명, 4명 정도의 힘을 내려면 뭔가 서로를 잘하는 점을 굉장히 살리는 데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이제 가졌던 커리어의 어떤 그런 기술력이라는 이런 것들은 이제 테크니컬 아트 쪽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멀티플레이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모델링도 할 수 있고 아트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 프로그래밍도 어느 정도 가능한 어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장점으로 발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배경이 테크니컬 아트였기 때문에 이제 테크니컬 아트에서 이제 하는 일은 아무래도 이제 내가 직접 뭔가 아트를 만들고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다른 아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프로그래머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고 그거를 풀어드리는 것을 중점으로 일을 했던 스타일이어서 어떤 무슨 게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포기해야 되는 거는 어떤 정도는 포기를 한다는 것을 좀 회사를 다니면서 많이 배운 거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그래서 이제 뭐 고를 한 거죠. 고는 했는데 이제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게임을 만들어 보는 건 저는 엄청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브컬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다는 거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챌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날부터 이제 애니메이션을 엄청 보기 시작합니다. 거의 뭐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활용을 하고 운동을 할 때든지 아니면 바로 자기 전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쪽 문화를 많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그쪽에 이제 문화를 이제 즐길 정도가 돼서 이제 저도 이제 자발적으로 지금은 애니 게임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은 가끔씩 보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미로라고 하는 게임의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레미라고 하는 소녀가 있고 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샘 앤 맥스라고 하는 게임에서 좀 영감을 받았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게라와 이제 토끼가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이름을 풀어본 거고, 뭐 다른 건 없고 이제 뭐 레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진님 회사의 레미모리의 앞에 앞글자 네 자를 딴 거고, 이제 로우라고 하는 거는 픽셀 로우의 두 글자 뒤에 네 글자를 딴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다 보니까 레미로라고 하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고 각 캐릭터에 맞는 어울리는 어떤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래서 한 2-3달 작업을 해서 야심차게 이제 BIC에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제 출품을 했는데 떨어지고 말았죠. 참 세상 일이 이렇게 뭐 녹록치 않더라고요. 뭐 맘대로 되는 일은 없죠. 그래서 뭐 떨어져서 낙심을 조금 하긴 했는데 저희는 뭐 궁극적으로 BIC에 출품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분명했기 때문에 뭐 굳이 VIC에 떨어졌다고 해서 저희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이룰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는 저희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은 그렇게 뭐 했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저희에게 챌린지로 다가오지 않았고 저희는 저희의 길을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저의 목적은 최종 목적은 이제 자금을 해결을 했었어야 됐고 그러려면 이제 어쨌든 간에 저희는 퍼블리셔를 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어서 만약에 저희가 BIC에 부스를 못 얻는다고 해도 뭐 가서 저희가 퍼블리셔를 만나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최종 목적은 퍼블리셔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거 빨리 넘겨야겠네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해에 이제 소니 코리아에서 이제 애니얼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그거는 이제 소니 플랫폼의 게임을 만드는 어떤 개발자들을 위한 컨퍼런스였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참석하게 돼서 저희는 이제 거기에 가는 목적이 또 뭐였냐면은 저희 게임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소니에게.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게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저희가 하루하루가 굉장히 절박했었고 소중했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어떤 식으로 저에게 풀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어떤 그런 컨퍼런스를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컨퍼런스가 끝날 때까지 최후의 1인으로 까지 남아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소니 관계자분들하고 다 이제 집에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남아서 저희 게임을 이제 마지막까지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올해 그 해에 소니가 이제 그 스폰서로 BIC에 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스에 같이 전시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뭐 감사하게도 이제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결국에는 BIC에 가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BIC 같은 그런 컨퍼런스를 간다고 했을 때 이제 목적이 좀 분명했습니다. 저희는 가서 이제 퍼블리셔를 찾는 것이 저희의 이제 목적이었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분명을 했던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저희 이제 살짝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전 컨퍼런스를 이제 뭐 좀 많이 다녀본 편이고, BIC도 이제 제일 초창기 때부터 이제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느끼는 거는 이런 컨퍼런스를 오는 거는 목적이 좀 분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서 어떤 플레이어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은 다른 개발사들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은 이런 퍼블리셔를 찾아서 게임의 퍼블리셔를 찾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게 다 목적인지, 아니면 그 중에서도 어떤 것들이 제일 나의 우선순위인지, 어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분명히 하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에 참석을 하는 거는 뭐 물론 BIC 같은 경우는 좀 저희에게 이제 개발사를 편의를 많이 주는 것도 있고, 어떤 뭐 숙박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컨퍼런스이긴 하지만 다른 컨퍼런스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가는 거는 뭐 비용면을 떠나서라도 이제 어느 정도 저희의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3, 4일, 5일 이런 식으로 이제 소중한 개발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런 컨퍼런스를 가는 거는 굉장히 이제 개발사 입장에서는 그런 시간에 대한 어떤 가장 중요한 자산을 소비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고 가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굉장히 결과도 다르고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뭐 내가 그냥 컨퍼런스에 와서 뭐 인조이하고 그냥 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거를 반드시 내가 이루고 오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와서 임하면 굉장히 그 컨퍼런스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퍼블리셔를 구해야 됐어요. BIC에 와서 퍼블리셔를 구하는데 여러 퍼블리셔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첫날은 저희가 이제 좀 데이터 게더링이라고 해서 어떤 퍼블리셔가 왔는지, 어떤 종류의 게임을 좋아하는지, 어떤 뭐 이런 성향 파악도 좀 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좀 일단 이제 하루를 보내고 이제 이틀날부터는 이제 저희가 좀 더 본격적으로 퍼블리셔와 컨택트를 가졌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부스가 있으면 이제 부스를 지키면서 이제 오는 이제 퍼블리셔나 아니면은 저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하는 스타일로 이제 컨퍼런스를 지날 수도 있지만은 저희는 워낙 이제 절박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부스는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퍼블리셔를 찾아다니면서 거기 있는 퍼블리셔의 관계자들을 데리고 와서 게임을 보여주고 설득시키는 방법으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약한 어떤 퍼블리셔는 니칼리스라고 하는 어떤 회사였고, 거기에 이제 수장은 이제 타이론이었는데 제가 이제 타이론을 그냥 끌어오다시피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막 거의 억지로 떠먹이다시피 해가지고 게임을 삽입을 시켜서 어쨌든 그러니까 계약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였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계약을 하게 돼서 이제 개발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계획을 한 것 같이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지 않고 작업을 하다 보면 양이 뭐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동진님하고 두 명이서 하기에는 너무 나도 작업량이 많았던 거예요. 예, 이때 이제 저희가 도움이 좀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때 이제 도움이 어디서 왔냐면은 이제 옛 동료들, 옛 동료, 회사 동료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특히 뭐 이아람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를 이제 아예 옮겨서 이제 저희와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기도 했고, 뭐 게이브라든지 아니면 뭐 이펙트, UI, 사운드 이쪽도 다 이제 제가 일일이 열거를 할 수는 없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에게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이 게임을 완성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도 굉장히 감사했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네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개발자의 인은 굉장히 소중하다.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미래에는. 이제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어떤 도움을 내가 드렸을 때 다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몰라서, 지금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결코 뭐 의미가 없는 일 같이 느껴져도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회사를 다녔을 때 뭐 제가 나중에 회사를 차려서 어떤 도움을 받았게 될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그때는 일을 했지만 뭔가 이제 현재 뭐 집중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이런 관계를 소중하게 하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이제 연차가 좀 늘어나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느 때까지 뭐 실무에서 진짜 제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아트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게 될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또 하나 느낀 게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프로페셔널한 환경은 좀 중요하다. 서로 윈윈 할 수가 있어야지 이게 좋은 거지. 뭐 무조건 뭐 지인이니까 뭐 도와주세요. 뭐 지인이니까 좀 뭐 공짜로 뭐 도움을 받는다거나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럼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윈윈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하면 좀 더 오래 가면서 서로와 더 좋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 프로젝트였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모든 콘솔과 모든 플랫폼의 뭐 개발은 동시에 끝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차피 포팅을 나중에 하지 않았고 같은 시간에 개발이 완성이 됐던 거 그런 게 굉장히 좋았고 그렇게 돼서 출시를 하게 됐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후회 없는 개발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거든요. 거기엔 이제 당연히 개발비도 포함이 되고 저희는 이제 그래서 퍼블리셔에게 받은 어떤 개발비의 전액을 모든 것을 다 저희가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게임을 만드는 개발비로 100%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분에 넘치는 이제 1호의 뭐 보이스 오버 같은 것도 했었고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뭐 퍼블리셔랑 같이 일하면서 또 하나 가졌던 목적이 뭐였냐면은 개발사로서 이제 어떤 그 퍼블리셔한테 어필하고 싶었던 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렇게 우리와 같이 일을 하면 우리 개발사로서는 정말 100%로 게임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쏘아붓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무엇을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될지는 저희는 몰랐지만 어쨌든 미래를 보고 어떤 그런 식으로 저희는 어필을 하고 싶었던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저희의 레미로가 끝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가는 사실이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하고 나서 느낀 거지만 결코 이게 돈을 저희가 헛되이 쓴 것도 아니었고 좀 잘했다 그런 결정은 좀 옳았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냥 저 어쨌든 이제 게임 이제 협업으로 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제 레미몰이라고 하는 회사랑 픽셀로라고 하는 회사가 협업을 해서 만들었는데 물론 협업을 하는데 이제 장점도 있지만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모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가능했던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개발비 같은 걸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예. 은행 계좌도 이제 따로 만들고 거기에 딸린 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카드라든가 이런 것도 따로 만들어서 어떤 그런 내역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어떤 개발비를 쓰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의 문제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떤 목적이 좀 약간 분명하고 같았던 것 같아요. 이거 여기서 뭐 게임을 만드는데 목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임을 만드느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꼭 그런 거 외에도 이런 게임을 만들면서 우리가 얻고 싶었던 어떤 목적, 달성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목적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공유가 됐고 그런 목적이 같은 방향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좋았던 점, 나빴던 점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뭐 빨리 따져보면 뭐 생각을 해보면 일단 뭐 좋았던 점은 저 일단은 뭐 동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레미로를 통해서 이제 어쨌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하고 나서 이제 뭐 개발할 초기에는 뭐 동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혼자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혼자도 아니고 서로 이제 필요한 어떤 좋은 동료들,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겼다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는 어쨌든 계획된 시간 안에 개발을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뭐 개발이 느려진다거나 출시가 안 된다거나 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잘 됐던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기에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래도 그 2년 동안에 저의 모든 열정을 쏟아낼 수 있고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삶의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목표 같은 것들이 이제 있게 살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저희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경험, 뭐 이런 것들은 뭐 아니메 스타일의 게임도 만들 수 있었고 협업을 통해서 만드는 게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험도 할 수가 있었고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얻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이 어쨌든 게임이 어떤 결과를 냈든 간에 저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아쉬운 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이 게임이 나왔을 때 뭐 일단 가격이 좀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저희 게임의 가격은 지금 출시된 게임의 가격의 한 반 정도였는데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유롭게 이제 책정할 수 없다는 거가 좀 약간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게임을 동시에 다 개발은 완료를 했지만 그거를 동시에 출시는 하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출시가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게임 플레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로그라이크 같은 어떤 그런 장르였는데 솔직히 이제 뭐 동진님이나 저나 이쪽 분야를 많이 해보지는 못해서 저희가 잘 모르는 장르에 이렇게 도전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살짝 아쉬운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플레이 테스트 같은 것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그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던 거 뭐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네요. 뭐 근데 뭐 퍼블리셔랑 이제 같이 저희가 일을 했을 때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느낀 점이 뭐냐면 장점은 뭐 일단은 뭐 개발 자금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 퍼블리싱을 할 때 필요한 일을 좀 분담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공통적인 거고 QA 같은 것도 뭐 어느 정도는 분담을 할 수가 있는데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은 하다. 그리고 마케팅하고 세일 같은 것도 혼자서 자기가 자체 퍼블리싱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퍼블리셔랑 일을 해보니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꼭 니칼리스에만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뭐 그냥 제너럴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가격을 마음대로 뭘까 정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출시 날을 마음대로 정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퍼블리셔를 중간에 끼고 이제 게임을 출시하기 때문에 플레이어들하고 직접 이렇게 뭐 소통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녹록지가 않다. 뭐 어떤 경우는 이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세일에 대한 정보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뭐 필터링이 돼서 이제 들어오잖아요. 제가 셀프 퍼블리싱 하면 굉장히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는데 그런 정보가 좀 약간 두리뭉실하게 온다고 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 이제 게임을 출시하게 되면 이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어떤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뭐 번역 비용 아니면 뭐 이런 BIC에 참석해서 뭐 부스를 내는 쇼 참석 비용이라든가 뭐 QA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는데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드는지 이제 처음에 잘 알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아쉬웠고 근데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나 이 퍼블리셔가 소통을 원활하게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결론은 이래요. 뭐 게임은 제가 느꼈을 때는 뭐 언제나 만들기 힘든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뭐 게임을 만들어 봤다고 그 다음 만드는 게임이 쉬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20년 동안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만들 게임도 더 어려워질 것 같고 좀 더 뭐 느끼는 건 혼자서는 만들기가 힘들다고 하는 걸 또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뭐 1인 개발이라고 해도 뭐 진짜 옛날에 1인 개발이라고 하면 정말 뭐 진짜 하드코어하게 1인 개발일 수도 있지만 요즘은 뭐 외주를 주는 경우도 많고 뭐 게임 엔진을 쓰는 것 자체도 저는 뭐 봤을 때는 도움을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1인 개발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그리고 뭐 팀은 그렇잖아요. 이제 혼자서는 가능하지 못한 거를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거라는 거를 많이 좀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이제 그 2년 동안 열심히 하고 뭔가를 했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후회는 없고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후회가 없으면은 그 다음으로 게임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다른 게임을 만드는데 넘어가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요소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그리고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성공이라고 하는 거? 성공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게임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이제 내가 만드는 게임, 뭐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칠지 않을지 뭐 그런 것도 알 수가 없는 거고. 너무 그런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놓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도 저는 너무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만드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얻으려고 하고 싶어요. 생각을 해보면 게임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결국에는 저희가 게임을 만들어서 플레이어한테 제공을 하는 거고 플레이어가 그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플레이어가 중요하고 생각을 해요. 그 게임을 만드는 이유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은 그 말은 뭐냐면은 저희가 뭐 굳이 뭐 개발자들 사이에서 뭐 그렇게 뭐 인정을 받으려고 이렇게 뭐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너무 위축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뭐 다른 게임 무시하거나 뭐 위축된다거나 뭐 꼭 그럴 필요가 있나라고 싶네요. 자기가 만든 게임의 자부심을 가지고 플레이어 중심적으로 게임 만들면 행복한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레미로가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대박을 쳤습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리고 저는 뭐 아직까지도 인력 부족이고 자금 부족이 멘탈 부족은 맞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따라다닐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뭐 그렇지만은 뭐 행복합니다. 물론 뭐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뭐 우리는 뭐 디지털 소상공인이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 소상공인이고
힘들지 않은 건 아닌데 행복은 합니다. 왜냐하면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게임이 어떻게 대박을 터질지는 모른다고 해도 뭐 이 부분을 결과에 상관없이 이런 것들은 저에게서 아당할 수 없는 거라는 소중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결론은 뭐 이런 뭐 가치를 좀 공유를 하고 뭔가 픽셀로어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나 픽셀을 통해서 같이 인연을 맺는 어떤 다른 분들, 저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가치를 좀 느끼면서 개발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좀 업계에서 계속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작은 소망, 개인적인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앞으로도 좀 노력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저는 뭐 여기까지 하고요. 뭐 감사한 분들도 많은데 뭐 물론 제일 감사한 분들은 이제 레미로를 같이 만들어 주신 동진님 감사하고 어려울 때 또 합류를 해주신 아람님도 감사하고 그 외에도 뭐 여러모로 도움을 준 동료분들 같이 있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고 특히 저희 가족들 저의 욕심을 위해서 희생을 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가족한테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 넋두리를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고 오랜 시간 주절거렸는데 남은 BIC 일정도 여러분들 읽어주시고 내년에는 좀 오프라인으로 다시 만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전 이만하고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